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합원 여러분, 2025년 9월 소식지 알림이 지부장 이성균입니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이 갑자기 식어버린 느낌입니다. 바람도 제법 선선합니다. 투쟁하기 딱 좋은 날씨이지요. 서울지부는 출범 이래로 원청 사용자성 쟁취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지난 8월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지부는 이제 진짜 사장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해냅시다. 서울지부 9월 호 첫 소식은 서울여자대학교 분해 투쟁 소식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분해가 노조 파괴로 악명이 높은 용역업체 태가비엠 퇴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진행한 현수막 게시 투쟁에 이어 9월 1일부터는 조합원들과 함께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가비엠은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해 노조 파괴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태가비엠은 2016년 연세 세브란스 병원 청소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마자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철저히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태가비엠은 타 사업장에서도 청소 노동자들을 탄압해온 업체입니다. 2024년 이화여대 분해는 투쟁으로 태가비엠 퇴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서울여대 분해의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퇴출하겠다는 결의로 전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선전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지순유의 서울여자대학교 분해 분회장님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우리는 9월 1일부터 악질 용역업체 태가비엠 퇴출 선전전을 시작했어요. 태가비엠은 계속 우리와의 교섭을 거부해왔어요. 서울여대만 놓고 보면 민주노조가 다수지만 태가비엠 전체에서는 서울여대 분해가 소수조니까 한국노총하고만 교섭하겠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태가비엠은 복수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지속적으로 또 교모하게 탄압해왔어요. 복수노조 조합원들과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차별하면서요. 또 퇴직 노동자 자리에 인원 충원을 하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채워넣고 있어요. 우리가 투쟁해서 만들어낸 단체 협약 내용도 무시하고 있고요. 우리가 태가비엠 퇴출 투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예요. 이 문제로 진짜 사장 서울여대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계속 거부당했어요. 8월 14일 총장 면담 투쟁을 진행했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함께 해줘서 큰 힘이 되었어요. 서울여대 학생들도 함께 연대해주고 있어요. 태가비엠 퇴출 서명운동으로 서울여대 학보에 올린 기사로 우리 투쟁을 지지하는 대자보도 함께 싸워주고 있어요. 서명운동에 함께 해준 학생들을 벌써 300명이 넘었어요. 너무 고맙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9월 1일 선전전을 앞두고서는 걱정이 앞섰어요. 조합원들이 두려움 때문에 투쟁에 함께하기 힘들어 할까 봐서요. 그런데 9월 1일 아파서 나오지 못한 두 분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빠짐없이 선전전에 나와준 거예요. 우리 조합원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부분회장은 감동에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원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프레스센터 분해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확답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경기교육이라는 악질 용역업체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매년 최저입찰제로 용역업체를 바꾸면서 고용승계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진짜 사장 원청의 문제입니다. 8월 29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프레스센터 분해 악질 용역 퇴출 원청 책임 쟁취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연대 단위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연대로 단결로 힘찬 발언해주신 윤재은 프레스센터 분회장님의 발언 현장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누구 믿고 우리 청소 노동자들을 짓밟으면서까지 설치는 것입니까?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무서운 현장을 1년짜리 약정 용역사가 뒤엎으려 줍니다. 고작 1년짜리 용역사가 돌아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 노동자들을 2달 넘게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이익을 챙기겠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경기교육 용역사가 이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임금 확정과 추워서 시간 끌기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살피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용역사가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노동자에게 임금을 삭감하고 노조 활동 하나 인정 안 하고 독립후생기금 삭감하려고 이 현장에 들어왔습니까? 이런 기본조차 안 된 채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경기고용 용역사의 입찰을 당장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동은 절대 하찮은 노동이 아닙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노동입니다. 노조가 있는 현장에 들어왔으면 노조법을 따르는 것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노조가 있는 현장을 알고 입찰을 받았으며 당연히 단합을 승계하고 노조 탄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년간 아무 문제 없는 현장에 들어와 모든 걸 이렇게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는 게 용역업체가 할 짓입니까? 우리의 노동은 노동자들을 길로 내몰지 마십시오. 언론진흥재단은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십시오. 이런 악적 용역사를 왜 두고 보고 계십니까? 이런 악당 용역사를 왜 자꾸 여지를 두십니까? 재단은 수년간 이곳을 지킨 노동자들의 고통과 힘듦이 보이지 않는 겁니까? 더 이상 무슨 답변을 기다린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노동을 하찮게 생각하고 우리의 권리를 짓밟는 용역사를 더 이상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올해로 우리 노동자들이 길로 내몰리는 일이 진짜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진흥재단은 우리의 요구안을 더 명확한 답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진짜 사장 언론진흥재단은 이런 기본조차 안 된 채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경기교육 용역사의 입찰을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악덕 용역사가 입찰을 따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현장, 노동을 가볍게 여기는 일터에 침묵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시작! 세 번째 코너는 현장통신원 소식 현장톡톡입니다. 김정선 숙명여자대학교분의 현장통신원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이번 달 숙명여자대학교분의 신규 가입자가 20명이나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분회는 여러 사정으로 분회 조합원 수가 30여 명이나 줄어들어 교섭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 이야기를 강호석 숙명여자대학교 분회 분회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제가 분회장이 된 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회 내부의 여러 사정으로 제가 분회장이 된 직후 20여 명의 조합원이 탈퇴했어요. 당시 충격을 심하게 받았죠. 이후 탈퇴한 조합원들과 남아있는 조합원들 사이에 오해의 골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갑자기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탈퇴하면서 우리 분회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복수 노조의 교섭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수명여대 분회가 설립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는데
10년간 우리 분회가 지켜냈던 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분회장 임기 동안 떠난 조합원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요. 지난 1년 6개월 그게 제 유일한 목표이자 소원이 되었습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갈등이 갈등을 낳아서 그걸 풀어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부터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분회를 떠나 조합원들의 제 인사를 받지 않아도 본체 만체 해도 저는 꼬박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커피도 같이 마시면서 최대한 얼굴을 보고 얘기하려고 노력했죠. 10번 이상 찾아가 만난 분도 있어요. 만나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그리고 솔직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떠난 조합원들과 남은 조합원들 사이에도 감정의 골이 깊었는데 묵은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갈등 당사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오래 뭉쳐진 매듭을 저와 분회 간부들이 하나하나 함께 풀어내간 거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분회 가입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올 한 해 인단력 교섭을 통하여 이루어낸 여러 성과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복수노조 조합원들 중 몇 분이 이번에 우리 분회로 가입하셨는데 그분들도 민주노조의 성과들에 영향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 역시도 우리 간부들이 여러 차례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8명이 한꺼번에 민주노조에 넘어오게 되었었죠. 현장 조합원들의 이야기들을 교섭에 반영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현장에 신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9월 19일 숙명여자대학교 분회 설립 10주년 행사 때 우리가 모두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간부들, 조합원들과 함께 분회를 더욱 단단히 하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지부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서울지부의 이모저모 코너입니다. 먼저 서울지부의 자랑 노학연대 소식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분회의 용역업체 입찰 대응 투쟁에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분회의 태가비엔 퇴출 투쟁에도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태가비엔 퇴출 요구 서울여대 구성원 서명운동, 서울여대 학부기사 발행에 이어 9월 3일에는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서울지부에서 서울여대 분회 투쟁 지지 대자보를 게시해 주셨습니다. 9월 4일에는 문유래 연세대학교 분회 분회장님과 연세대학부 연세춘추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대투쟁 소식입니다. 서울여대 분회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노원 공동행동에서 현수막을 게시해 주셨습니다. 8월 12일에는 여의도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선전전에 LG빌딩 분회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8월 20일에는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공공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기자회견에서 윤재현 프레스센터 분회 분회장님이 발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각 분회 소식입니다. 8월 8일과 8월 12일 프레스센터 분회는 경기교육 대표이사 집 앞인 수원 광교중앙역과 경기교육 사업장 중 하나인 아카이브 미술관 앞에서 집회 및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8월 11일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분회가 문체부 교섭노조연대 투쟁 승리를 위한 현장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각 분회의 임금협약 체결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8월 8일에는 홍익대 분회 시설직과 한국거래소 분회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는 노조법 개정에 따른 집단교섭 투쟁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조직 1팀 확대 간부 수련회를 노학연대 단위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지부 투쟁 일정 및 진행 사업을 안내하는 알림란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분회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점심 12시에 대학교회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악질 용역업체 태가비엠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회도 매주 수요일 12시 40분 본관 로비에서 점심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태가비엠과 원청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 파괴 공작에 맞선 투쟁입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10월 5일에는 서울여대 분회 투쟁 승리와 프레스센터 분회 투쟁 승리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를 교섭 테이블에 불러내기 위한 더 큰 투쟁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지부 소식지 2025년 9월호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안전하고 평등한 명절 보내시고 10월 투쟁의 현장에서 또 승리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투쟁!